나도 커밍, 검사 60여 명,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 비판 검사 좌표 찍기의 릴레이 항의. 추미애 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29일 한 평검사를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의 해당 글은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며 이 검사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한 지 42분 뒤에 올라왔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전현직 법무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고 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올리며 격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검사 좌표 찍기를 했던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전 8시쯤 올라왔다. 그는 이 검사가 2017년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자 잠시 뒤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같은 기사가 링크된 글이 올라왔다. 검사들은 이를 보복 예고로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러자 1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는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 이날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은 60여 개로 풀어났다. 추 장관에게 반대하는 검찰판 미투 양상을 띄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검란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자세를 낮췄던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추 장관의 폭주가 검사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줬다고 했다. 또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최근 법무부 감찰팀 관련 인사에 대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럽 재봉쇄, 미 대선 혼돈, 세계 경제 좀비 될 것. 유럽 하루 20만 명 코로나 확진, 독일, 프랑스 2차 봉쇄 명령.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최대 정치 이벤트인 미국 대선의 혼전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대까지 치솟은 프랑스는 결국 2차 봉쇄령을 내렸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28일 TV 담화를 통해 최소 한 달간 전국에 이동 금지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차 봉쇄 해제 이후 172일 만에 재봉쇄다. 필수 사업장이 아닌 곳은 문을 닫아야 하며 식당, 술집 영업도 중단된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1월 2일부터 4주간 부분 봉쇄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의 양대 축이 문을 걸어 닫은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하루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를 20만 1,588명으로 집계했다. 한 달 전 하루 6만 명 수준이던 신규 확진자가 3배로 늘었다. 미국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선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30개 이상의 주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율이 5%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병상이 소진되는 등 의료 붕괴 조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 의회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은 대선을 앞둔 반목으로 공전하며 경제 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무엇보다 11월 3일 대선이 혼전 양상을 띠면서 대선 패배 불복 그리고 이에 따른 지지자들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 2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3.43% 하락한 26,519.9에 장을 마쳤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IT 기업들의 주가도 5% 안팎 하락했다. 공포 지수로 통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지난 28일 전날보다 20.8%나 급등한 40.28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1일 이후 4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아 29일 국내 코스피 지수가 0.79% 하락했고 일본, 홍콩, 대만 역시 주가가 1% 안팎 떨어졌다. 다만 미 증시는 다음 날인 29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는 혼조세로 출발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날 2에서 4%대 폭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내린 채 거래됐다.
이날 발표된 3분기 미국 경제는 연환산으로 33.1% 성장해 2분기 충격에서 벗어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가 잇따르자 3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더블딥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JP모건 SM 매니지먼트의 휴 김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봉쇄 조치가 제한적이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봉쇄 조치가 광범위하고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 여파로 저성장, 저물가, 고부채 등 일본 경제가 보여온 좀비 특징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흔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세로 미약하게 남아 반등 기미를 보이던 한국 경제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 패닉 속에 미 대선 정국은 특히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전 경기 부양안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대선 결과가 안개 속에 빠진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표적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8일 언론기고에서 대선 분쟁이 내년 초까지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주가가 10%가량 폭락할 수 있다고 했다. MB 17년형 확정, 4달 2일 재수감. 대법원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 대법원은 29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4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가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하고 2008년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받는 등 94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도 선고됐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에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권위주의 시대가 민주화 시대로 올라갈 무렵 군인 출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지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2년 6개월간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쟁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일이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아래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고 삼성이 2008년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도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세운 회사라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는 다스의 자금 흐름과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고 대법원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내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재상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했으나 이날 17년형 선고로 그 문제로 다툴 의미가 없게 됐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이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수감이 확정되는 운명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3년 7개월째 수감 중. 이러면 연내 최종 판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3년 7개월째 수감 중. 이르면 연내 최종 판결.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3년 7개월째 수감 중으로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감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크게 두 갈래다. 옛 한나라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수감. 다시.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만으로도 형 집행이 끝났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기업의 후원금을 강요하는 등의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1심에서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뇌물 혐의의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미 핵심 쟁점에 대해 한번 판단한 상태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재판이 3년 넘게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도 사건을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형이 확정된 이후엔 사면 가석방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두 차례 서울 성모병원에 통원 진료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어깨 수술 목적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마치고 78일 만인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 성모병원 측은 수술받은 어깨 치료 외에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매주 이틀씩 통원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제외하면 외부인과의 별다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합쳐달라는 옥중 서신을 발송한 이후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제한하면서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만남도 종전보다는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문재인 당원까지 깨고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 착수. 선거에 세금 830억 사과도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은 사퇴 등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원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원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뒤집고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에 571억 원, 부산시장 보선에 267억 원 등 830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송구한다면서도 약속 파기와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당원에 따르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전당원 투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시장 보선 후보 경선 때 당원과 국민 비율을 현행 5대5에서 2대8 또는 3대7로 바꿔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부 인사 가운데 유력 후보군이 형성되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100% 국민 경선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 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